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희입니다. 자,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그 취업 준비 여러 가지들 또 하고 계실 텐데요. 자격증도 있겠고요. 또 학점도 있겠고, 뭐 직무 경험이나 직무 교육 참 할 게 많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채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분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부족한 그 직무 경험을 채우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마도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찾기 정말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좀 찾아 나서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이 내용으로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혼자서 열심히 해보기는 합니다만 출구 없는 막막한 그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들 오늘도 저희가 모셔서 사이다 같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식도에 사이다를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특집인데요. 예.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컨설턴트, 류수환 컨설턴트, 또 임송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합이 되게 좀 다채롭습니다. 예. 저희가 어벤져스를 많이 해봤지만 항상 뭐 네. 민혁 쌤과 그 기찬 쌤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분을 이제 제껴놓고 네. 이 세 지난주에도 분과 새로운 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송아 쌤이랑 차재원 강사님이랑 이렇게. 또 송진원 쌤. 아 그랬군요. 예. 젊은 피 특집이었어요.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예,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뱅 쌤이랑 태용 쌤은 좀 아세요 서로? 예, 제가 그 존경하는 분이죠. 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살면서 존경이라는 말은 많이 안 썼거든요.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 분야에서 그 고수를 찾아서 한동안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러세요? 이 분야의 고수가 누구냐? 금융. 예, 아, 그랬는데 딱 배웠죠. 그때 배웠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 분야의 진정한 고수다. 그래서 오. 제가 무릎을 딱 꿇었던 분입니다. 우리 유수한 컨설턴트는 꿇은 무릎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엎드렸습니다. 꿇고 엎드리고 두 분이서 역시 고수답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아 쌤은 저랑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뭐하고 어디서 또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예. 네, 뭐 저는 예. 뭐 네. 그렇습니다. 본인 끝난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네.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면요. 취준생들이 본격적으로 겨울 취업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학생들이 보통 어떤 것을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쌤. 먼저 백 쌤부터.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은행권도 공채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이제 연수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하고 아직까지 이제 4학년이라 첫 지원을 내년에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번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게 이제 제일 고민 사항이기도 한데 뭐든지 일단 공백 기간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학생들의 첫 번째 노력인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그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르바이트 지금 우리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좋고 자격증 공부 뭐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떤 봉사 활동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공백 기간을 안 만들고 뭔가 활동을 했다는 흔적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네. 쓸 것이다. 태영 쌤은 뭐라고 답해 주겠습니까? 이 기간 때 뭘 가장 많이 하려고 할까요? 일단 방학이 시작되면 놀죠. 놀죠. 놀고 강남역 일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Y 영어 학원, 뭐 파 학원 이런 데 가면서 학원, 예. 다니면서 거기 이제 등록을 하기도 하고 1월 개강을 제가 해보면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을 하는 동시에 몇 개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 토익 학원 대표적인 거 그리고 굉장히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공부 이거를 그런 것들 동시에 시작하면서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잘라내 주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 못하고 아직도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는 친구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송하 쌤도 요즘 뭐 좀 바쁘셔갖고 네. 학생들과 계속 맞닥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하 쌤 보시기에는 요즘 애들이 어떤 거 하는지. 예. 선생님들 찾아가는 학생들은 다 되게 모범생들이 가는 것 같은 게 저희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정말 어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힘드시겠- 수가 있나. 힘드시겠네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근데 생각보다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네. 금수저들만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예. 아니라 아니,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몰라서. 고민만 하고 네, 그걸 시도하지 않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네, 네. 아직은 좀 방심하고 있는 상황. 네.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적을 만한 어떤 그 직무 관련 경험을 네. 만들고 또 돈도 벌고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인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쌤들 보시기에 먼저 인턴 vs 아르바이트 어떤 게 나을까? 둘 중에 뭐 이런 거 한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좀 예, 뭐 인턴과 아르바이트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요. 네. 그건 당연히 인턴이 낫습니다. 음. 인턴이 낫고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업은행 청년 인턴이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났고 아마 다음 주쯤 이제 면접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업은행 말고 국민은행하고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인턴을 뽑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그 겨울에 만약에 인턴을 채용하는 은행이 있다면 아르바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인턴 쪽으로 첫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인턴을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근데 자기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알바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말고도 예. 뭔가 공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 직무 관련된 그렇죠.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예. 인턴은 직무와는 썩 관계가 없지만 예. 나름대로 자리는 괜찮고 이런 그렇죠. 경우 고민될 것 같아요. 예, 고민되죠. 일반적으로 보면 인턴 승이라는 것은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지원 분야, 기업이나 지원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 그 스텝 부서를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인턴을 꼭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직무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인턴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에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건 아니면 인턴이건 예, 둘 다 좋은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인턴인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지원 직무와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아르바이트인데 그 지원 직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뭐 방진복을 좀 입고 예, 들어가서 본다든가. 그렇다면 그거는 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 무조건 인턴의 승인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승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그럴 있다는 수 있겠네요. 말씀드립니다. 네. 송하 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태영 쌤 말처럼 네. 그 친구의 상황에 맞게 조언해 주시겠지만 뭐 인턴을 웬만하면 하라고 얘기하시죠. 아유 어떻습니까? 인턴을 하면 좋은데 인턴은 붙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인턴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패션에, 그러니까 LF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LF의 뭐 디자인 팀이나 뭐 아니면은 뭐 머천다이징 팀에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충분히 직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장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거는 오히려 약간 불합격 요소로 작용하는 그래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신세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으니 합격시켜 드릴게요 보다는 이거는 별로 뭐 굳이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두루뭉술한 연관성 말고 네네. 딱 그 직무와 직무를 느낄 수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네. 알바가 아니라면 네네. 그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겠거니가 아니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시간 낭비일 수가 있죠.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자, 인턴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쌤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댓글을 좀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을 좀 띄워주시죠. 네.
먼저 네. 읽어주실까요? 가자 자, 간다님. 가자가자 간다님의 댓글입니다. 네. 희망하시는 업계가 영업 분야 혹은 영업 관리 분야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하이트 판촉 업무 3개월 계약직으로 한 적이 있고요. PC방 매니저 포함 2년 PC방 경험이 오래 있습니다. 예, 공항에서 면세품 인도 업무 18개월 했고요. 레미콘 영업 6개월, 이후 공무원 준비 후에 약국 알바 5개월을 했습니다. 너무 난사식인 알바여서 직무 관련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분의 경우에는 영업도 영업 관리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는데 네. 영업과 영업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스펙트럼이 좀 넓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예. 생활 똑똑이의 그렇죠. 분들이 가면 좋을 곳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 친구는 본인의 알바를 난사시키라고 했습니다만 예. 썩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괜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음.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거를 나열하듯이 던져버려요. 많이들.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싶거든. 나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나열충이요? 아. 좀 처음 듣는데요. 나열 예, 예. 예. 계속 이렇게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했던 이 경험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이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그것만을 골라서 내가 이거를 해봤는데 바로 지원하는 그거와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친구는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했죠. 영업하고 영업 관리를 또 이렇게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업자가 네. 들어가서 되게 그죠?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실제 같아요. 기업에서 그게 조금 혼동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영업은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영업 관리는 움직이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기업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크게 나눠보면 축구로 치면은 축구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봐주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영업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축구 선수들은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약간의 그 필요한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많은데 다른 부분은 영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관리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돼요.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영업을 해봤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업은 잘하는데 영업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있어요. 진짜로? 예, 본인이 움직이는 건 잘하는데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관리를 만약에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영업의 기본적인 역량 플러스 관리력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지금 본인이 난사식 알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 난사식일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고객을 대면해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네요. 이게 영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역량 경험들이거든요. 여기 영업이나 영업 관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즈니스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고객을 대면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인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엮어서 풀어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송아 쌤 예.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가자가자 간다님은 요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오. 이런 생각을 어떤 해보는데, 의미에서? 그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PC방 매니저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네. 좋겠다. 네. 게임 덕후일 수도 네, 있겠죠. 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업계 뭐 지원하시면 또 모르겠지만, 네. 네. 레미콘 영업 이런 건 재밌잖아요, 왠지. 레미콘 영업을 해본 사람 특이하긴 많이 하네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소서를 읽는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신기해서 일단 읽어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면세품 인도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면세품을 구입하면 이걸 이제 뭐 제가 있는 네. 곳으로 이제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거는 영업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유통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직접 이제 물품을 인도하고 인수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경험해봤다. 이건 진짜 경험해본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야구 갈바는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가 좀 잘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엄청 사람들 이 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또 해야 될 일이 되게 은근히 이제 뭐 약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관리해야 네. 될 것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알바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뭐 네. 예, 그건 좀 다시 그렇죠. 들어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구 갈바 같은 경우에도 영업 분야의 또 꽃이 또 제약업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업계에 가기 위해서 저는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네. 수환쌤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환쌤께 여쭤볼 거는 은행권 취업과도 연관을 해봐야 될 텐데 취업준비생들이 일반 창구직이나 뭐 카드 영업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 가자 간다님이 한 어떤 그러니까 대면을 직접 했던 고객들과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 관점을 보기에는 도가 중요하군요. 될 네. 수도 있다. 될 수도. 예. 제가 이 가자 간다님 요 경험을 한번 봤을 때는 예.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본인을 위해서 또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을까라는 예.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좀 남들하고 좀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있을까라는 관점인데 예.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다면 그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진짜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했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은행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우리 가자 간다님의 이 알바 경험을 봤을 때 좀 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이 레미콘 영업이에요. 아까 우리 송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이 친구는 왜 이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국 알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제 은행에서도 창구에서는 비슷하게 고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난사라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난사라는 표현보다는 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는 게 취업 전략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어쨌든 영업과 영업 관리를 원하는 가자 간다님은 열심히 잘 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잘 선별해서 이제 잘 요리만 하면 그 괜찮다는? 자소서를 재밌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세상 심각하게 쓰지 않고 이런 거 레미콘 뭐가 이런 많아서 거 네, 재밌게 좀 그렇습니다. 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5638412님. 이거 뭐 전화번호인가? 이게 뭐죠? 어쨌든 예. 125638412님의 전화 한번 내용을 좀 이따 해보는 걸로 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전 기업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 뱅쌤을 위한 댓글이군요.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금융공기업이라고 써놨고요. 대략적인 스펙을 보자면 국승재단 중에 한 곳을 다니고 있고 러시아학 학점 4.5점 만점에 3점. 장교를 전역했네요. 3년 소대장과 중대장까지 했고 영화관 아르바이트 1년 8개월. 영어 성적 없고요. 교환학생 없고요. 자격증 없고요. 교내 봉사활동 40시간이 있습니다. 경험할 예정인 아르바이트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또 없으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판매직 등 기타의 내용에는 현재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과 카카오뱅크 정규직 전환형 전략 파트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인턴이 모두 떨어질 경우에 직무 관련 경험이 너무 없어서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금융권 관련 대외 활동도 졸업생들은 거의 불가능해서요. 현재 준비 중인 자격증 AFPK 외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3곳밖에 지원을 못했고 한 곳만 서류 필기 합격했다고 하네요. 1차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괄호 열고 면접과 자소서 둘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3곳 중에 한 곳 된 거면 잘 된 거긴 하네요. 그죠? 예, 왜 그 3곳밖에 지원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3곳 중에 한 곳이 서류가 그러니까 자소서로 붙은 게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1256님이죠. 필기도 붙었고. 이 서류 면제 혜택을 받은 그러니까 면제. 현장 면접 우리 동대문 DDP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서류 그 현장 면접을 보고 면제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기를 된 거니까 예, 필기는 준비를 좀한 거 됐으니까 아닙니까? 예, 준비 그렇죠? 좀 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니까 봉사 활동 40시간 해놓고 뒤에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유유를 해놨어요. 근데 자격증도 없고 하니까 좀 이제 뭐 미천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네. 스스로 좀 이제 낮추는 표현인데요. 네. 왜 이 유유를 해놓았을까 보니까 영어 성적도 X,
교환 학생 X, 자격증 X, 그러니까.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예. 봉사활동이 사실 40시간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굳이 유유라고 해놨는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적, 교환 학생 자격증 이거 없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유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펙 부분을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 은행을 지원하고 싶은 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정도- 스펙을 먼저 한번 보면요. 예. 그 우리 1256님이 그 학교는 국숭세단이라 그랬고 전공이 러시아학인데 전공도 괜찮습니다. 그 향후 글로벌 시대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학점입니다. 학점이 이제 3점 뒤에 뭐가 하나 소수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3.4인 줄 알았더니 3점이더라고요. 예. 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끊어진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학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보다 낮은 학점으로도 충분히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이 분명히 단점은 단점이죠.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것 또한 이제 문제죠. 그다음이 장교입니다. 예, 장교도 장교는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교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은행에 들어가는데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게 우리 1256님의 연령, 그러니까 몇 년생인지 요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보면 뭐 이쯤 되면 끝났으면 제가 볼 때만 20대 후반, 30대 30까지는 안 갔을 20대 것 같고, 후반, 예, 예.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아직 뭐 나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스펙적으로는 학점의 단점을 학점이 좀 낮은 이 단점을 어떻게 다른 걸로 보완할 것인가.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내년 2018년도에는 자소서에 잘 녹이고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험 좀 더 하시고 해서 학점 관련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게 취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학점을 보완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졸업하신 것 같아요. 졸업생은 그 금융권 관련 대외 활동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AFPK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겨울방학 때 자격증 준비하는 거 괜찮을까요? 예, 그 지금 이제 ROTC니까 장교니까 이제 학교 졸업은 당연히 이제 한 2014나 15년도에 했을 거고요. 그 금융권 취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졸업생들한테 대외 활동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뭐 신한은행 홍보 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은행들이 이런 활동들은 전부 다 저학년 그 학생들을 그 뽑습니다.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예, 뽑는군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학생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은 이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요. 자격증 공부해도 지금 어차피 탈스펙, 블라인드 채용이라 자격증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 관심 사항을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냐 자소서에 그게 이제 관건이고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플러스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격증을 공부해서 내 관심을 좀 더 표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AFPK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을 보니까 이거 이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될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자격증 공부는 이거 이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아르바이트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제 아르바이트는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 이제 우리 1256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은행은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는 뭘로 봐야 돼요? 보니까 서비스나 판매직 그렇죠. 쪽 알아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은행권 지금 인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은행권 인턴이. 근데 만약에 은행권 인턴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까 우리 김태선 선생님이 영업 관리와 영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구분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업 관리적인 아르바이트보다는 직접적인 몸으로 뛰는 영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그런 아르바이트입니다. 뭐 편의점 알바, 그다음에 뭐 외식업 알바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찾는데 편하거든요. 편하다기보다 제일 하기 쉬우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접근하기가. 서비스직 알바라고 많이 찾는데 그거보다 아까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그 레미콘 영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그 남들하고 좀 다른 쪽으로 알바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된 알바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세훈 쌤. 예. 좀 뭐 뻔하디뻔하니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여서 예. 많이 하는 예. 뭐 아르바이트 중에 이제 아까 유선 쌤께서 얘기해주신 뭐 예. 그런 편의점도 있겠고 예. 그런 어떤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있을 예. 텐데 이거 외에 좀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요거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이 글을. 근데 이제 직무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은행업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내가 인사이트가 얼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보여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네.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부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이는 것은 영어관 아르바이트가 보이거든요. 1년 8개월 했던 게. 여기가 이제 그 공통점이 많잖아요. 나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특히 진상들을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안 그렇다고 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 중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1년 8개월 근무를 했으면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례를 뽑아가지고 나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데 플러스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뱅쌤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이거를 직접 움직여야 되는 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현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화관은 그건 없잖아요. 어차피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 안 보러 왔는데 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게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거를 플러스를 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에서 현혹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무 관점이 아니라 이쪽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지점에서 이 금융권이라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청경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경차. 예, 작은 지점의 청경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면 그동안 많은 일들을 또 대신 해주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깨 너머에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청경도 한번 찾아봐라. 우리 성화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이 친구의 그 글의 화면을. 저는 이 친구를 왜 그 요새 김생민 씨가 요새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이 친구를 딱 보면 이 글을 봤을 때 그 김생민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유 스투핏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이 별걸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내 봉사활동 40시간 유유,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있으면 없으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은행은 서비스직인데 도대체 서비스직보다 더 직무 관련 어떤 건지 본인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결여됐다 자체가 고민을 좀 덜 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부분이겠네요. AFPK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닌데 이거 준비 중인데 이걸 왜 무엇을 할까요? 이거나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직무 관련돼야 하겠지만 그걸 좀 가지고 밀어붙이는 AFPK를 딱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댓글 좀 살펴보죠. 네. 줄리엣 님인가요? 줄리앗. 줄리앗? 줄리앗. 네. 이분은 전공은 자연계열, 부전공은 경제학입니다. 학점은 3.5점이고 인턴은 의류 쪽 해외 영업 직무를 한 번 했지만 실제로 제가 했던 업무가 해외 영업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 기수라는 자소서가 다소 막막합니다. 또 그래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직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공기업 사무직을 지원하고 싶은데 다른 정량적인 자격증 스펙 말고 어떤 알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태송쌤. 자, 네. 예. 공기업 사무직 지원하는데 정량적 스펙 외에 도움될 만한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래서 그 해외 인턴 관련해서 의류 쪽에 해외 영업 직무를 한 번 했는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턴은 원래 그래요. 인턴이 가서 뭐 엄청난 것을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엄청난 기획을 하고 회사를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업의 인사팀에서도 채용팀에서도 당신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쌓게 됐는지 이것을 생각해야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의미와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부터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공기업 사무직이잖아요. 공기업 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바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일 처음은 NCS 시험 준비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NCS 내가 시험 자신 있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민하실 때 어떻게 할 것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순서대로 결정해야 되느냐면 우선 채용 공고를 보세요.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너무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을 이런 관점에서 뽑을 거야 라는 얘기를 다 노출하고 있어요. 채용 공고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하나씩 꼭 달려 있거든요. 이게 이 안에 뭐 직업 기초 능력, 무슨 직무 능력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뽑을 거예요 라는 걸 다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지원할 그 공기업의 NCS 그 관련된 첨부 문서를 뽑아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인턴이나 경험 중에서 그거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연결시켜 주고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데 내 경험 중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나가야 돼요. 그냥 아르바이트 어디가 비었네, 어디가 비었네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NCS부터 준비해라. 나 자신 있으면 아르바이트는 채용 공고부터 확인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분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인 게 공기업 사무직, 주체성이 떨어진 상태에 어떤 사무직이고 공기업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네. 얘기했다면 선생님께서도 네. 말씀해 줄 수 있을 텐데 네. 좀 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그걸 좀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NCS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하 쌤께서 뭐 좀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저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전공이 자연 계열인데 부전공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아마 이 친구가 교차 지원으로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럴 수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해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의류 쪽이 자연 계열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공대생들 그걸 이제 그런 마인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의류나 아니면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이 아니면 잘 뽑지 않는데 아마 이 친구는 외국어 능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매하게 하지 말고 의류 쪽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 영업 이런 것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회사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뱅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우리 줄리앗 님이 네. 은행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전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긴 네. 좀 어렵지만 아까 우리 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공기업에서 채용한다 그러면 이런 소소한 알바 경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필기 시험 위주. 그러니까 공기업 사무직이라고 하는 게 논술 시험이 있는 사무직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논술 시험이 없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필기 시험 쪽에 조금 더 위주를 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굳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더라도 공기업 사무직으로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관련된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면 굳이 뭐 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더 공기업에 맞는 자기 미래와 맞는 그런 아르바이트, 조금 정적인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해도 취업하는데 공기업 사무직으로 들어가는데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 사무직을 얘기하면 어떤 되게 안정지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직무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친구들이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은행권 가고 싶어요. 은행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뭐가 안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예. 그런 경우 뭐라고 저기 얘기하세요? 지금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는 예비 사회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예.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근무할 거를 미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도 벌면서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의 어떤 그 직업과 관련된 그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은행 쪽을 취업하겠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영업 관리보다는 직접적인 영업입니다. 아까 우리 태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오는 사람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누군가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게 아까 영어관 아르바이트, 외식업 아르바이트 여기는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니즈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응대해 주는 그 아르바이트죠. 이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직접 고객을 호객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번 좀 그것도 뭐 짧게 3개월 이런 게 아니라 한 시간만 있다면 한 6개월 이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진짜 좀 맨땅에 헤딩하는 걸 좀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 중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과 관련해 가지고 경험 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과거 제 사례를 보면요.
은행 쪽 보험 설계사 업무를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 이 완전히 그 금융권 쪽에서는 호객이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거하고 제약회사 영업을 해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이 보험 설계사 업무, 그다음 제약회사 영업 업무, 제약회사 영업 업무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약회사 영업했던 친구들이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은행권 취준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 영업했던 친구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은행도 상당히 좀 하드한 이런 영업을 해봤던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좀 소프트한 영업 말고 그러니까 오는 고객을 맞는 그런 영업 말고 좀 하드한 영업 쪽으로 한번 좀 짧게라도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그러면 다음 댓글로 넘어가 네네. 볼까요? 댓글 남겨주신 분이 많네요. 예. 자, 다음은 귤귤귤.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귤. 자, 도전 기업은 국내외 제약회사고요. 식품회사 품질관리 쪽을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또 그래서 귤이었군요. 예. 한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CJ 제일제당 좋은 데 다 가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스펙은 서울 중위권 학교를 나왔고 학점은 4.5 만점에 3.8점 나쁘지 않습니다. 식품공학과 생명공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전 경험은 인턴 경험 없고 방학 중 실험실 인턴 2회, 4년간의 과외 경험, 아이스크림 빵집, 카페에 근무했고요. 1년 동안 미스테리 샤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경험 예정인 아르바이트에는 화장품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을 할 때는 아니지만 졸업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계약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실험 계획에 따라서 실제 실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서 직무 경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제약, 품질 관리와는 산업과 직무상 차이가 있어서 이게 옳은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외국계 제약사 업무 보조 서류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상 연관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산업 연관성이 중요한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약 30개의 지원서 중에서 단 한 건의 서류 통과를 겪으면서 자신감도 취업에 대한 의지도 줄어가고 있어서 현재 아르바이트 계약이 맞는지 걱정이 큽니다. 저는 맞게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좀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안쓰럽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태훈 쌤, 예.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하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공백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예, 아주 잘하고 있고요. 반어법 아니에요? 아니요. 알바보다 인턴이 낫겠고요. 예, 인턴보다 계약직. 이게 계약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한 그리고 책임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 계약직인 경우에는 정규직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권한과 책임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일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경험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서류에서도 계속 멘붕이고 직무와 뭐 산업 분야 이거하고 연관성이 적을 것 같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직무 쪽에도 지금 식품이나 제약 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완전히 다르냐? 직무 이쪽에 식품 제약의 QA와 화장품의 QA가 그렇게 다르냐? 이게 QA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원칙이라든가 방법론, 사용하는 툴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강점이 있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나 전공으로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보이거든요. 식품 쪽으로 지원을 할 때 경험도 식품과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공도 식품과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산업과 관련된 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뭐 화장품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크게 우려할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무 쪽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제약 쪽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 관련된 것은 없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도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화장품이나 제약이나 같이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다음에 충분히 본인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화장품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마구마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이 이제 하반기에 30개 지원서 중에서 딱 한 건이 붙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계약직 경험으로 좀 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보완이 되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친구 제가 보기에는 90%의 가능성은 자소서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이 네, 친구 자소서. 자소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자소서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송아 쌤은 딱 이 스펙이 썩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눈을 좀 낮춰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래서 좀 놀라운데 그리고 이렇게 공학을 2개를 복수 전공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어렵죠.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정말로 자소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화장품 연구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거기서 하는 관리들을 가지고 잘 녹여보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상반기 때는 자소서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그래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요. 댓글 형공군인가요? 형공군님. 형영구. 예. 네. 자, 희망업계 백화점 3사 및 패션 회사, 아울렛 등 유통 패션 계열을 희망합니다. 네. 희망 직무는요, MD, 백화점 영업관리, 브랜드 영업입니다. 스펙은요, 남자 28살입니다. 지방대 출신이고요. 상경 계열을 공부했습니다. 오픽 IH 등급 받고 있고요. 의류 벤더 영업 인턴 2개월의 경험이 있습니다. 백화점, 옷가게 아르바이트 등 유통 패션 쪽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MD 실무교육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공구가 연구 학번이었나 봐요. 연구 학번이었군요. 네. 그 연구가 1위가 아니고 연구 학번이었습니다. 네. 무리수를 두네요. 따라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유통 패션 계열 지원을 희망하시는데 경험이 좀- 인턴을 할지 아니면 MD 실무 교육 그러게요. 이런 걸 받을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진단을 좀 내려주시죠. 이 친구가 경험이 두 달 적힌 게 짜리 있나요? 있네요. 아, 있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의류 벤더 할지 영업 인턴이 있네요. 6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에요. 2개월 예. 있고. 그러네요. 네. 저는 일반적으로 제 경우에는 그 지원서를 볼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보다 교육은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자료 얻어서 그것을 독학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전과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실전 그래서 보면. 이게 그 교육으로 받는 거하고 실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그것을 기업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오는 친구들을 제일 경계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실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면 퇴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하세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공부는 하세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는 독학으로 하시고 취업을 실제 위해서라면? 뛰어들어서 그 내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별로 아니면 타겟별로 어떤 구매 성향을 보이는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타겟팅해서 어떤 시즌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몇 개 만들어 스스로 한번 허접하지만 기획을 몇 개를 해보면 면접에 가서 자소서를 쓸 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뛰어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까 지금 뭘 했나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네. 2개월. 예. 이 개월 수도 좀 보십니까? 오래 하면 더 좋은 건데 인정을 이게 해주죠. 이 친구가 이게 의지 방향이구나. 예. 들어갔다 힘들어서 튀어나왔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어쩌면 유추가 가능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인턴 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짧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턴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한 인턴들이 그래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아 쌤도 이 패션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예. MD 실무교육이다, VMD 실무교육이다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기업에서. 옛날 습관 나왔네요. 그 이제. 서류 통과를 아예
아예 뭐 이거를 이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방향인데 옷가게 아르바이트나 판매 아르바이트 하실 바에 저는 정말 조그만 쇼핑몰이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는, 그러니까 옷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뭐 쇼핑몰이든 물건을 요즘에는 따다가? 네,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거 그냥 5분이면 뚝딱 만들거든요. 저 그런 경험이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팔아본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MD는 뭡니까? 소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보는 때문에 안목. 예, 보는 안목을 어떻게 협상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쇼핑몰을 하더라도 찾아서 하는 것 이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유력한 되게 느낌이. 중요한 게 그렇죠. 있는데요. 이게 패션이 아니에요. 지원하시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여성복이다, 여성복도 여성 캐주얼이다, 여성 아니면 밸류다, 뭐 이거를 정해서 남성복도 그래서 남성 캐주얼인지 남성 정장인지 타겟팅이 세분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지 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패션이에요 패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뽑아주거든요. 이너웨어인지부터 아우터인지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분도 좀 세분화가 좀 필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자, 다음은 미스터리 89님입니다. 미스터리 89님 보겠습니다. 희망업계는 철광,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아이언맨이시군요, 이분이. 희망 직무는 생산 관리와 공정 관리, 구매 관리, 또 좋은 직군이에요. 좋은 그 직업군이고. 스펙은 29살의 남성입니다. 지방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 학점은 3.26 졸업을 하셨고 토익 815점, 토스 140. 경험 알바는 바텐더 1년 반, PC방 반년, 산업체 중소기업 추라팀 1년 플러스, 구매팀 1년 2개월, 호주 워킹 할리데이, 키친핸드 3개월, 스시 메이커. 키친핸드라는 게 뭐 접시 닦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이게 닦아주는 건가요? 뭐 하여튼 키친핸드 네네. 3개월, 스시 메이커 앤 매니저 6개월. 영어로 해놓으니까 되게 네. 멋있어 보이네요. 예. 자, 기타는 이번 상반기부터 준비했는데 서류 한 곳 붙고 전부 탈락했습니다. 하반기 전부 탈락 중이고요. 자소서 첨삭 받아보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고 누구한테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기들은 적당히 취업 잘하던데 전 뭐가 문제일까요? 답답하네요라고 네. 하셨는데 아유. 태영 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 자소서를 첨삭 받아보면 큰 문제가 예.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답답하네요. 아주 답답하네요. 예. 이 친구 자소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소서를 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소서 꼭 보내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많이 없고요. 같은 업계에 있는 분으로서 말이에요. 예. 문제 없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뭐 좀 예. 집어 던질까요? 좀 화가 나는데 예. 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음. 예,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부터 의절하시고요.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될 거고요. 예. 이제 카페 알바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구매 쪽 하고 싶으면 영어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딱 그 경험 중에서 보이는 게 있죠.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가 보이세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경험 중에서 네. 내가 면접관, 아니 내가 그 심사위원이라면 뭐가 보입니까? 딱 보이는 게. 추라팀? 그죠? 그거에 다들 우리 선생님들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거 바텐더도 해봤고 PC방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심사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딱 뽑아서 그것 중심으로 그 연결시켜서 어필하는 것 이런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딱 두 개네요. 아마- 추라팀이랑 구매팀 딱 그 두 개만. 그렇죠. 예. 나머지는 그래서 집어넣고.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자소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절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나 근데 의절하고. 솔직히 네. 맨 처음에 철강 얘기하고 그러길래 네. 뭔가 그래도 경험 알바에서 이 추라팀 같은 게 먼저 나오고 예. 그 외에 뭐 유저들이 바텐더를 앞에 딱 이런 걸 해놓으니까 PC방. 예. 이분이 바텐더 어떤 그 PC방의 어떤 그 추억이 있나 보다. 저도 바텐더를 1년 해봤거든요. 좀 흔들어 왔어요. 예, 근데 취업 컨설트 하다가 이렇게 하셨군요. 예, 바텐더 때문에 제가 IBM에 뽑힌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여기 마찬가지 철강 자동차 바텐더 때문에 뽑히지 않을 거니까 그래요. 이런 거 자꾸 뒤로 밀어 넣으시고 중요한 거를 앞에다 넣으시기 우리 바랍니다. 뱅쌤은 여기 뭐 그 금융권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시니까 본 순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보면서 아까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왜 떨어졌을까? 이번에 하반기 계속 탈락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해보면 네. 혹시
학교 지방대라고 표현했던 이 학교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학점이 3.26인데 이게 좀 낮았을까? 그리고 경험 알바는 분명히 이 친구가 우리 미스터리 89님이요. 그 자소서 첨삭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첨삭을 받고도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떨어졌을 텐데 그 부족한 게 뭐였을까? 제 나름대로는 학교, 학점, 근데 경험, 그 알바 경험 이거는 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출하팀, 구매팀 이 경험을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녹여냈다면 그렇게 뭐 대외 활동 경험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의 우리 미스터리 89님의 탈락 요인은 뭘까? 꼭 우리 김태성 선생님한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여지를 되게 남기셨어요. 보면요 희망업계가 무서워요. 이게 2차 전지라고 썼는데 LG화학 가고 싶다는 얘기, 네. 반도체 가고 싶다는데 삼성전자 가고 싶다는 그렇죠. 얘기. 이렇게 보면 좀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원 기업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왜 떨어졌나 좀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즌 4에서 네, 워크 TV의 만나보는 걸로. yna.co.kr로 메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댓글 댓글 만나보죠. 네. 예. 데드킹입니다. 데드킹님이세요. 데드킹. 네. 무섭네요. 희망 예. 업계가 게임 업계시고요. 예. 희망 직무는 사업 PM입니다. 스펙은요 8월에 대학 졸업 예정입니다. 커말 자격증, 일본어, 오픽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험한 알바는요 편의점 6개월, 호프집 2년, 정육점 3개월, PC방 4년, 스크린 야구 4개월 아, 경험이 이분 되게- 있습니다. 20살 이후 저번 달까지 계속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 27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의식주에- PC방 알바가 많으시네요. 의식주에 충실하신 분이고 이분이 보니까 특히 예. 편의점, 호프집, 정육점, PC방, 스크린 야구. 그러니까 누가 보면 모두 다 이게 창업 경험인 줄 알겠어요. 시장에 가면 다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인데 네. 자, 게임 업계니까 이제 태성 그러게요. 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PM이라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인가요? 예, 프로젝트 매니저. 이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진단을 될까요? 해보시나요? 진단을 네. 이 해보죠. 친구는 일단 직무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게임 쪽에는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 PM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퍼블리셔라고도 얘기하는데 게임 개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게임을 만들었어. 이것을 얼마큼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게임을 쓰게 만드느냐. 이것을 담당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책으로 치면 개발자는 그냥 작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온 것은 원고, 이것을 이제 출판사에서 파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 시장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게임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마음을 움직이고 지갑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돈을 쓰느냐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과 이쪽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기본적으로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이디어 매우 부족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온 친구하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온 친구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면접에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 친구가 혹시 게임을 하지 못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게임 페인이 되셔야 됩니다. 4년 했기 때문에 게임을 잘할 것 같아. 예, 저도 PC방 4년은 쉽지 않거든요. 그죠. PC방에서 앉아서 대학교 4년도 힘든데 네네. 예. PC방 4년이라는 건 굉장한 애착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뭐 이제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닦는 거 위주로 했다면, 뭐 컴퓨터 위주로 했다면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래요. 예,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지만 이쪽에 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도 직접 해보세요. 송아 씨, 약간 흥 있는 분 이거를, 같아요, 이분.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태성 쌤이 나오셔서 좀 휴민트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휴민트 전문가시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넥슨에 지금 현재 사업 PM으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과 이제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이제
리서치 회사 경험을 생각보다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PM이 어떤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뭔가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지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을 만약에 잘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 이런 걸 너무 잘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면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좀 지표 분석을 하는 그런 경험을 좀 쌓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1어를 좀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가 외국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어떤 분야로 이제 뭐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할지 모르기 때문에 1어 강점을 조금 살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네, 그래요. 평가를 굳이 여기서 이제 뭐 했습니다. 이런 저기 뱅쌤 뭐 정육점이나 이런 건 굳이 뭐 약간 좀 어감에서 온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뭐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정육점에서 3개월 규칙적으로 뭐 그렇고. 했는데 예, 굳이 뭐 정육점 이야기는 안 적어도 뭐 관계도 없고요. 이게 상관없는데 저 보면서 좀 특이한 걸 느낀 게 은행권 우리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의점, 외식업, 뭐 영화관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기업들을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PC방이 많네요. 이게 상당히 공통점인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기업이 아마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제가 수도 이 있겠고. PC방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만약에 게임 업체 인사 담당자라면 PC방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PC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우리 고객으로 남아주세요지 우리 직원으로 뽑지 않을 것 같아요. 무서우신 분이죠. 무섭네요. 고객으로 남지 마시고 그러면은 게임을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남다른 무엇을 경험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느끼고 거기를 배웠는지 그 PC방에서 뭘 했는지. 예,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많았어요.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뽑아볼 텐데요. 오늘은 제일 어른이신 뱅쌤께서 연장되신 뽑아주시죠. 뱅쌤께서 뽑아주시죠. 제가 그럼 뽑겠습니다. 네. 저는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PC방을 대학처럼 다녔던 데드킹님 네. 을 데드킹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뭐 정육점과 PC방을 대학처럼 다녔던 데드킹님께서 꼭 취업 별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우리 또 뱅쌤의 기운을 얻어서 꼭 네. 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세 분과 함께했는데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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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